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겪을지도 모를 팬데믹과 싸우는 방식을 아예 바꿔버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거대한 실험실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단 몇 분 만에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기술이라면요. 자, 오늘 바로 이 게임 체인저, 미라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지금 팬데믹 진단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미라라는 새로운 기술은 대체 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 기술이랑 비교해서 데이터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요, 진단 속도가 곧 생명이죠. 우리 사스, 메르스, 그리고 얼마 전 코로나19까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감염 초기에 확산을 막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그 핵심이 바로 속도입니다. 진단 속도요. 정말 이 PCR 검사라는 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죠? 코로나19 때 거의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게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표준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검사 받고 나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어떠셨어요? 정말 불안하고 초조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불안함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기존 방식의 가장 큰, 어쩌면 치명적인 문제점이었죠. 물론 PCR 검사가 정확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 없죠. 최고의 정확도를 자랑하니까요.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제대로 된 실험실이 있어야 하고요. 이걸 다룰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죠. 생각해보세요. 병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이걸 차에 싣고 중앙실험실까지 보내야 해요. 거기서 또 복잡한 장비 돌려서 분석하고 이러다 보면 결과 나오기까지 몇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감염이 폭발적으로 번지는 현장에서는 솔직히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속도라고 할 수 있죠. 자, 바로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줄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주제, 미라 기술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실험실에서나 가능했던 그 정확도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 모든 걸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만든 말 그대로 판도를 뒤집는 기술이죠. 미라, 영어 이름이 좀 길죠? 다중효소 등원신속 증폭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핵심은 딱 두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등원 그리고 신속. 등원은 뭐냐면요. PCR처럼 온도를 95도까지 올렸다가 55도로 내렸다가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일정한 온도에서 쭉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속은 말 그대로입니다.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미라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라가 뭘 의미하는지 한 번에 보여주는 문장이죠. 거대한 중앙 실험실의 모든 기능을 이렇게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장비 하나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감염이 시작된 곳, 예를 들면 공항이나 학교, 아니면 의료시설이 부족한 외딴 마을 같은 곳으로 그냥 바로 가져가서 검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현장 진단, 포인트 오브 케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대체 미라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간단하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그 중심에는요, 아주 특별한 분자 드림팀이 있습니다. 여러 효소들이 정말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주거든요. 미라의 핵심 작동 원리는요, 딱 두 명의 전문가, 그러니까 두 종류의 효소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합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수는 분자 정찰병 역할을 하는 제조합 효소입니다.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샘플 속에 있는 수많은 DNA 가닥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찾고 있는 바로 그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자, 목표물을 찾았죠? 그럼 바로 두 번째 선수, 초고효율 복사기인 가닥치환 중합효소가 출동합니다. 이 효소가 정말 대단한데요. 목표 지점에 딱 달라붙어서 복제를 시작하는데 앞에 있는 DNA 가닥을 그냥 쭉 밀어내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가닥을 복제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가닥치환인 거죠. 이것 때문에 PCR처럼 온도를 높여서 DNA 두 가닥을 억지로 떼어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일정한 온도에서 동시에 그리고 아주 빠르게 일어나니까 유전자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네, 방금 설명드린 것의 핵심이 바로 이 등온 증폭입니다. 이게 진짜 모든 걸 바꿔놓은 혁신이에요.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PCR은 온도를 끓는 물에 가까운 95도까지 올렸다가 또 55도 정도로 내렸다가 이 복잡한 온도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야 해요. 하지만 미라는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 체온 같은 따뜻한 온도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크고 비싸고 전기도 많이 먹는 장비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게임 체인저인 이유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미라는 37도에서 42도 사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랑 비슷한 아주 온화한 온도에서 작동해요. 슬라이드에 있는 비유처럼 무슨 요리용 토치로 지졌다가 냉동고에 넣었다가 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 저 오른쪽에 보이는 크고 복잡한 PCR 장비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작고 가벼운 그냥 배터리로 돌아가는 장비 하나면 충분해지는 겁니다. 현장 진단이 가능해지는 결정적인 이유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미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미래랑 비슷한 등온 증폭 기술 중에 램프라는 게 있는데 이 둘을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에 사실상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증폭 시간이죠. PCR이 1시간 넘게 걸리는 일을 미라는 단 5분에서 20분이면 끝내버립니다. 램프도 꽤 빠르지만 미라에는 상대가 안 되죠. 반응 온도, 프라이머 설계, 그리고 장비 요구도까지 모든 면에서 미라가 얼마나 간편하고 효율적인지 딱 보이죠? 자, 그럼 이 차이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인데요. 바로 프라이머 설계의 단순성입니다. 프라이머가 뭐냐면요. DNA 복제를 시작할 때, 자, 여기서부터 복사 시작하고 알려주는 신호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라는 이 신호가 딱 2개만 있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반면에 램프는 4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합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계가 간단할수록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진단키트를 훨씬 더 빠르고 싸고 또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반응 온도도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설명이 필요 없죠? 미라의 작동 온도가 램프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온도가 낮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덜 든다는 뜻이에요. 전기를 조금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작은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작동하는 휴대용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실험실 밖 진짜 현장에서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증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미라의 모든 장점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진짜 무서운 능력, 바로 압도적인 민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에미라가 왜 미래의 팬데믹 방패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딱 4라고 적혀 있네요.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미라의 검출 한계입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적은 양의 바이러스까지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능력치죠. 엠폭스 바이러스 기준으로 검사하려는 샘플 안에 바이러스 유전자가 딱 4개, 단 4개만 들어있어도 미라는 여기 바이러스 있다 하고 양성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현재 가장 정밀하다고 하는 실험실 검사보다도 훨씬 더 민감한, 거의 믿기 힘든 수준의 성능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올림픽 규격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잉크를 딱 4방울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미라 기술은 그 넓은 물속에 섞여버린 잉크 4방울을 정확히 찾아내서 그걸 증폭시키고 또 증폭시켜서 결국 수영장 전체 물 색깔을 바꿔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미라가 가진 어마어마한 검출 능력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이 조류독감 같은 동물과 사람을 같이 감염시키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농장 혹은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서 굳이 시료를 실험실까지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하고 확진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장비도 싸고 냉장 보관도 필요 없으니 전 세계 어디든 쉽게 보급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물을 감염시킨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오는,
이른바 스피로버가 일어나기 바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감염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강력한 방어벽이 되는 거죠.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이 기술은 인수공통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이다. 실험실 수준의 정확도를 현장으로 가져온다. 이건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다음 팬데믹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손에 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방패인 셈이죠. 거대한 실험실의 능력을 손안에 담은 분자방패, 미라. 과연 이 혁신적인 기술이 언젠가 우리를 덮칠지 모를 미지의 바이러스, 질병 X로부터 인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기술은 이미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이 강력한 방패를 얼마나 빠르고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이겠죠.